입니다. 6개 보를 방류하면서 그 방류하는 이유가 이제 수질 보전이거든요. 그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량으로서 이제 해결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녹조의 기본적인 원인이 질소나 인 같은 그 외부의 그 오염원이 사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오염원을 통제하는 사업을 첫째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막대한 그 국고를 들여서 만든 이 국책 사업, 그 성과를 우리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이 4대강의 그 수자원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용배수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에 정책적인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이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은 정책의 우선순위도 잘못됐고 접근도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능의 환경부 이관은 최근에 어떤 그 기후 상황에 비춰봤을 때 이건 잘못된 정책이다. 우리 한반도는 만성적인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지속적인 수자원 개발이 필요하고, 이 개발하는 문제를 이 수질 보전을 하는 환경 보전에 주안점을 두는 환경부 보고 담당하라고 하는 것과 거의 같아서 이거는 정부 기능의 어떤 적정 배분 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선 하나 드리고 싶고, 이 기후 변화 때문에 그 한반도의 이 기후 상황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극심한 한해를 보이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전대미문에 엄청난 그런 홍수 피해를 입은 적도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자연재해에 우리 한반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자연재해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사실 이 댐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자연재해 관리를 환경부 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 기능의 효율적인 그런 기능 배분이라는 그런 원칙에 비춰봤을 때 이 수자원 개발 관리, 또 이 수질 보전 이런 기능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관계부처에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되는데, 수질 보전에만 이 초점을 맞춘 나머지 그 수자원 개발이나 자연재해 그 예방이나 이런 기능들을 도외시한 잘못된 정책이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안에서 이 수자원 관리 일원화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고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희수 헌재 소장 그 후보와 관련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분의 그 입장이 물론 이제 소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국민 일반의 평균적인 법 감정과 현격하게 다르다. 근데 그런 사람이 헌재 소장이 됐을 때 헌재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제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어제 그 5.18 광주 민주운동 관련해서 당시 김희수 소장 후보가 그 사형 선고를 했던 그 배용주 씨를 만나서 사과를 하는 장면이 이제 국민들에게 매스컴을 통해서 전부 노출이 됐는데,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헌재 소장으로서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 소장은 우리나라 헌법소의 최후의 보루이고 대한민국 법체계의 최고 권위인데, 그런 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사형 선고를 본인이 잘못해서 나중에 무죄를 받은 사람을 37년 만에 사과를 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대한민국 최고의 그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스스로 사퇴를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잠깐. 네, 강경화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학교법인 이화학원 차원의 조직적인 위장전입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그리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그리고 교육부의 즉각적인 감사를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한 강경화 후보자의 인사청문 문제와 별개로 해서 이 문재인 정권은 정권대로, 또 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철저하게 이 문제를 좀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엄마의 마음을 얘기했는데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줄이 없어서 위장 전입도 시키지 못하고 치맛바람도 일으키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엄마들의 마음은 정말로 이런 보도를 보면서 갈갈이 찢기는 그런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강경화 후보의 인사청문 사건과 별개로 해서 철저히 파헤쳐서 이 땅에 정말 수많은 엄마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우리 당 역시 정유라 사건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답답하게 했던, 정말 분노하게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속죄의 의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의 또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김상조, 김희수 두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도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보고서 채택도 현재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무난이라고 해서 언론이 우리 국민들이 좀 호도되는 이런 입장을 갖게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1야당이 이렇게 지금 오늘 하루만이 아니고 거의 보름을 이상을 이 세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문회에서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도 이분들이 무난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1야당이 강력 저지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써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 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송영 의원께서 워낙 사적혁명 분야라든지 많은 분야에 대해서 각별한 조예를 갖고 있어서 오늘 언급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부각되지가 못하고 있는데 그 지금 공영방송 사장을 정권이 또는 어떤 노조를 통해서 이거를 소위 갈아치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아주 공개적으로 한 야당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우상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MBC 사장이 취임하기 전에 이번에 취임하는 사장은 크게 후회할 것이다 하는 겁박까지 하는 이런 언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단히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시도에 굉장한 걱정과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특히 지금 정부에서는 하는 말이 검찰개혁 또 언론개혁을 국회에서 논의해달라.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도 이런 언급이 대통령께서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이 언론 장악, 검찰 장악으로 변질된다면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저는 말 그대로 국민이 원하는 개혁으로 가야지 지금 어저께 검찰 인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많은 분들이 또 우리 당의 법사위원장 자체도 이것은 정치 보복성 이 검찰 인사라는 말을 어저께 공개적으로 언론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단히 지금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도 길들이기 수준의 검찰 장악으로 가는 것인지 언론도 마찬가지로 권력의 수하가 되기 위한 언론 장악으로 가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대단히 우려와 함께 두 눈을 부릅뜨고 이 정부가 하는 행태를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원내에서 이번에 언론 장악 시도라고 저희들은 보고 이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한 대책특별위원회 특위가 아니라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언론 장악 시도를 위한 대책 TF팀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미방위 위원님들과 우리 당의 언론의 조회가 계신 의원들과 함께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러한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 TF팀을 가동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창조과학부 존치한 것과 미래창조과학부 내의 과학 R&D 분야를 강화한 것은 ICT 분야와 융합 측면에서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미래부 장관 및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 등 모든 조직과 정책은 지지부진하다라고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에 임기가 3년이 보장되어 있는 방통통신위원회 위원인 김용수 위원을 2달 만에 미래부 2차관으로 임명하여서 통신료 인하 방안을 푸시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미래성장 동력인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래부 장관 그리고 미래부 1차관에 대한 인선이고 또 폐지되었던 BH 내 미래수석을 시급히 부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을 미래부 2차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방송통신 인선을 당청이 장악해서 향후에 벌어질 것이 뻔히 예측되는 공영방송에 대한 심각한 경영 간섭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어제는 귀태 발언으로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했는데 민주당의 홍익표 정책위 수석 부위원장께서는 공개석상에서 공개 절차로 선정되고 임명된 공영방송인 MBC 김장경 사장과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물러나라고 공개 발언한 것은 노골적으로 방송 장악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이런 것은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미래부 창조과학부에 대해서는 이런 조직 부분이 아직까지 지진할 뿐더러 이번에 발표한 11조 관련된 추경 규모를 본다면 미래부 관련된 예산은 365억, 즉 0.3%에 불과합니다. 지금 ICT 종사자들은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만이 길이라고 믿고 있고 또 미래 먹거리 분야인 ICT와 4차 산업혁명 정책에 대해서 현 정부가 어떠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것인지 국민들이 알기를 원하지만 정부의 이 오리무중한 방향을 굉장한 우려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제대로 된 인사와 또 진심 진력을 통한 ICT 신성장 정책과 4차 산업혁명의 적극적인 추진을 또한 협치를 보여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거래위원장 지명자 김상조 후보자 지명 관련해서 공정사회를 중시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될 거로 강력히 주장합니다. 잘 알려진 대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통령이 제시한 원칙 5개 중에 3개를 위반했지 않습니까? 우선 부동산 투기 의혹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 전입, 그리고 논문 표절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지난 논문 표절 관련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3인의 용역 보고서를 낸 용역 자료를 후보자 한 사람의 명의로 게재한 것은 학자로서의 양심에 반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자기 논문 표절입니다. 우선 학자로서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어떤 단순한 실수로 얘기하기에는 묵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1억 7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를 다운계약서 5천만 원에 계약을 해서 당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떤 관행이라도 우리 공정거래 질서를 유지해야 될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우리 시장 관행에 있어서 관행이라고 넘어갈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이제 공정거래 이런 조사 과정에서 나타날 텐데 그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5가지 원칙을 위반한 사실뿐만 아니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금도 이제 보면은 포탈의 그 경력을 확인해 보면은 본인이 그 외국에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갔으면서도 초빙 교수라고 이렇게 떳떳이 지금 자기의 이런 경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뻔뻔하게 사실을 왜곡하면서
이렇게 공정거래위원장이 되겠다고 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스스로 반성을 하고 대통령께 누를 더 이상 끼치지 말고 스스로 자진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히 다시 한번 오늘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 동의서 채택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절대 이것은 용납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전 이런 기능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관계부처에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되는데 수질 보전에만 이 초점을 맞춘 나머지 그 수자원 개발이나 자연재해 그 예방이나 이런 기능들을 도외시한 잘못된 정책이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안에서 이 수자원 관리 일원화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고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김희수 헌재 소장 그 후보와 관련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분의 그 입장이 물론 이제 소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국민 일반의 평균적인 법 감정과 현격하게 다르다. 근데 그런 사람이 헌재 소장이 됐을 때 헌재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제기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어제 그 5.18 광주 민주운동 관련해서 당시 김희수 이 소장 후보가 그 사형 선고를 했던 그 배용주 씨를 만나서 사과를 하는 장면이 이제 국민들에게 매스컴을 통해서 전부 노출이 됐는데, 이건 잘못된 정책이다. 우리 한반도는 만성적인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지속적인 수자원 개발이 필요하고, 이 개발하는 문제를 이 수질 보전을 하는 환경 보전에 주안점을 두는 환경부 보고 담당하라고 하는 것과 거의 같아서 이거는 정부 기능의 어떤 적정 배분 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선 하나 드리고 싶고, 이 기후 변화 때문에 그 한반도의 이 기후 상황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극심한 한해를 보이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전대미문에 엄청난 그런 홍수 피해를 입은 적도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자연재해에 우리 한반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자연재해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사실 이 댐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자연재해 관리를 환경부 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 기능의 효율적인 그런 기능 배분이라는 그런 원칙에 비춰 봤을 때 이 수자원 개발 관리 또 이 수질 정권대로 또 우리 당대로 철저하게 이 문제를 좀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엄마의 마음을 얘기했는데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줄이 없어서 위장 전입도 시키지 못하고 치맛바람도 일으키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엄마들의 마음은 정말로 이런 보도를 보면서 갈갈이 찢기는 그런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강경화 후보의 인사청문 사건과 별개로 해서 철저히 파헤쳐서 이 땅에 정말 수많은 엄마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우리 당 역시 정유라 사건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답답하게 했던, 정말 분노하게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속죄의 의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의 또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김상조, 김희수 두 후보자의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헌재 소장으로서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재 소장은 우리나라 헌법소의 최후의 보루이고 대한민국 법체계의 최고 권위인데, 그런 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사형 선고를 본인이 잘못해서 나중에 무죄를 받은 사람을 37년 만에 사과를 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대한민국 최고의 그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스스로 사퇴를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강경화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학교법인 이화학원 차원의 조직적인 위장 전입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그리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그리고 교육부의 즉각적인 감사를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한 강경화 후보자의 인사청문 문제와 별개로 해서 이 문재인 정권은 6개 보를 방류하면서 그 방류하는 이유가 이제 수질 보전이거든요. 그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량으로서 이제 해결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녹조의 기본적인 원인이 질소나 인 같은 그 외부의 그 오염원이 사실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오염원을 통제하는 사업을 첫째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막대한 그 국고를 들여서 만든 이 국책 사업 그 성과를 우리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이 4대강의 그 수자원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용배수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에 정책적인 조안점을 둬야 되는데 이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은 정책의 우선순위도 잘못됐고 접근도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능의 환경부 이관은 최근에 어떤 그 기후 상황에 비춰봤을 때